안녕하세요. 타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자기 유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 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자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 전자 유도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이제 자기 유도라는 겁니다. 자기 유도. 이 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코일 중에 있는 자속이 변화가 되어서 바로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을 자기 유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가 변화하면 그 변하는 전류에 의해서 또 뭐도 변하냐? 바로 변화하면 자속이 변하여 바로 기전력이 유도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유도 법칙인 거죠. 자기 유도 현상. 그러니까 전자 유도랑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전자 유도 같은 경우는 자속이 변하여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거 자체는 자 보시면 자속이 변하여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거 자체는 전자 유도. 그죠? 전자 유도에 해당이 되지만 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코일에 흐르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했다. 전류가 변화해서 결과적으로 기전력이 발생됐다라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유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유도랑 자기 유도랑 조금 이제 비교하시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죠? 자기 유도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속이 변화하여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게 바로 자기 유도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먼저 앞 시간에 배웠던 전자 유도. 자, 전자 유도에서는 유도 기전력 E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n 곱하기 d 파이 dt였죠. 그죠? d 파이 dt. 그죠? 코일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전자 유도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 유도죠. 자기 유도. 자, 자기 유도라는 것은 유도되는 기전력 E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L 곱하기 바로 dt라는 거죠. ddt. 자, 보시면 ddt, 이 L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L은 ddt,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 그죠? 전류가 변화해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게 바로 자기 유도라고 했죠. 그죠? 이 두 식을 조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L dt다.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지금 조금 이제 보셨던 L, 요 L이라는 값은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요 L이라는 값이 뭐냐면 바로 요것이 자기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인덕턴스. 자, 자기 인덕턴스라는 요 L 값이 되는데, 요 L은 이제 자속이 코일과 만날 때, 결합할 때의 그 비율을 갖다가 우리는 L이라고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다 배웠었죠. 저항. 자, 저항 R 배웠죠. 저항 R이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그죠? 정전 용량 C 배웠죠. 정전기에서 정전 용량 C를 배웠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자기 인덕턴스를 배우는 겁니다. 자기 인덕턴스. 그게 뭐다? L이라는 거죠. L. 그래서 요 RCL, 즉 RLC가 우리 회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교류 회로 파트 가시면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RLC라고 해서. R은 저항이다라는 거, 그리고 C는 정전 용량, 그리고 L은 뭐다? 자기 인덕턴스다라는 거.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은 RLC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때 자기 인덕턴스를 보시면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에서 이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L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N 곱하기 얼마다? 자속 파이다라는 거예요. LI는 N 파이다라는 공식. 그때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면,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하면 L은 뭐가 된다? 바로 I분의 N 파이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자기 인덕턴스 L. 자, 이 자기 인덕턴스의 그 단위는 뭐라고 쓰냐면 헨리. H. 이렇게 헨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자, 그리고 헨리라는 단위도 쓰지만 또 어떤 단위도 있냐면 여기서 자, N은 권수니까 단위가 따로 없고 자, 파이는 뭐죠? 파이는 자속. 파이는 웨바죠, 웨바. 그 다음에 I는 전류니까 뭡니까? 암페어. 그렇게 되면 이 단위가 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웨바 퍼 암페어도 바로 인덕턴스의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단위까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웨바 퍼 암페어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보면 고리 모양, 그죠? 도너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이렇게 철심이 있는데, 도너츠 모양의 이렇게 철심이 있고, 자, 이 철심에다 뭘 가냐면 코일을 갖는 거죠. 코일을. 그죠? 그 코일을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이쪽에 하나 감고, 이쪽에 똑같이 하나를 또 감습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그때 여기 왼쪽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I1 자 Y1 넣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앙페어의 그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는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자개가 그죠 발생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그죠? 이렇게 자개가 이쪽으로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전류가 변화하면 이 자속이 변하겠죠, 그죠? 자, 자속이 변화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때 이 왼쪽, 이 코일에서 발생된 그 기전력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코일에도 뭐 한다?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자, 일단, 여기서 이 코일의 가문 횟수를 n회, 자 n회만큼 감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를 먼저 구할 거냐면 자기 인덕턴스 L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L 값 보세요. L 값을 자 L은 아까 그 위에 식에서 I분의 N 파이다라고 했죠, 그죠? I분의 N 파이다. 자 이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구할 건데 자 그 앞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앞 시간에 자 파이는 자기저항분의 F라고 했죠, 그죠? 자기저항분의 F. 그럼 여기서 Rn분의 자기저항분의 자 기자력 F는 Ni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럼 여기 자석 파이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바로 요 식을 바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대입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I분의 N 곱하기 요 파이에다가 요 식을 대입해주면 Rn분의 얼마다? Ni다라는 거죠. Ni.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가 있죠, 지금? I, 전류 I가 있죠? 그럼 I가 이렇게 바로 약분이 되는 거죠, 약분. 자, 다시 정리해주면 요 Rm은 자기 저항은 분모에 있으니까 Rn분의 뭐가 된다? 바로 N 곱하기 N이니까 N의 자, 제곱이 되는 거죠. N의 제곱. 자, 그때 자기저항 Rm은 바로 뮤 A분의 L이었죠, 그죠? 자기저항 Rm은 뮤 A분의 L이었죠. 앞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 그럼 여기 자기저항에다가 누구를 바로 요 식을 또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자, 뮤 A분의 L 곱하기 분의 얼마? N제곱이라는 거죠. N제곱. 그럼 다시 자 분모에 또 분수가 있으니까 다시 거꾸로 써보면 뭐가 되냐면 L분의 뮤 A N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바로 자기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뭐 단위는 당연히 헨리가 되겠죠, 헨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인덕턴스라는 것은 바로 N제곱, 코일의 가문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인덕턴스 L은 뭐에 비례한다? 코일의 가문 횟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예, 요거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되죠. 그죠? 공식 암기해 두시고, 그리고 공식에서 파생된 요 관계, 자기 인덕턴스와 코일의 과문 횟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도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 유도와 상호 인덕턴스가 나오죠. 자, 보시면 상호 유도와 그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자, 앞에서 우리 자기 인덕턴스는 L로 썼죠, 그죠? L이죠? L. 근데 여기서 그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상호 인덕턴스는 뭐라고 쓰냐면 M, 대문자 M으로 표시합니다. 상호 인덕턴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쪽에 자, 고리 모양의 또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또 코일을 또 감습니다. 코일을 감고 이쪽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자, 그때 뭐냐면 전압을 이쪽 왼쪽에만 이제 전압을 가하면 이쪽에 전류가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리고 자속도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속이 그죠?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파이 1이라고 놓을게요. 자속이. 그때 이 왼쪽에 있는 코일에 의해서 누구도 이 오른편에 있는 코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상호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로 놓고, 그때 자속을 이제 파이 2라고. 자, 파이2라고 놓는데, 여기에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놓냐면, 여기는 I12. 자,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전류. 여기는 파이 12.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자속이라는 거죠. 12라는 거는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자속이다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이때. 자,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파이 12는 뭐 쓸게요. 파이 12는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자속은 뭐가 되냐? 바로 마이너스 N1. 이거 안 썼네요. 여기를 N1, 코일 횟수를 N1, 여기 코일 횟수를 N2. 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1 곱하기 D 파이 1이죠. D 파이 1. 그죠? D 파이 1, 12 그리고 이게 아니네요. 이게 자속이 아니라 기전력이 유도기전력. 자, 유도기전력 12죠. 12. 그러니까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기전력. 그죠? 기전력은 마이너스 N1 곱하기 D 파이 12 DT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구한 거죠. 그죠? 근데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자기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지금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뭐였어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대문자 M이었죠? 똑같아요. 마이너스 여기 L. 자기 인덕턴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1차 코일에 의해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인덕턴스가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 M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M. 그리고 여기는 D, I, L2. 그러니까 I2죠. I2. 그 다음에 여기는 D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I의 1,2라는 것은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전류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식은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은 뭐다? 아래에 있는 식은 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요 반대쪽에 있는 코일에 의해서 기전력이 인가된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및 결합계수. 자, 그 다음에 결합계수 나오죠? 결합계수. 자, 보시면 결합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E1. 자, E1이라는 건 1차 코일의 기전력 나타내는 건데, E1은 L 곱하기 DI DT가 되겠죠, 그죠? 자, E1은 그러니까 L1 여기 이쪽에 자기 인덕턴스죠.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게 L2. 그죠? 자기 인덕턴스. 그러면 이 원은 L1 곱하기 뭐다? di1 dt가 되는 거죠. 1차 코일의 자,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2는 2차 코일의 자, 기전력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때는 L2 곱하기 di2 d 자,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지금 2차 측에는 지금 자기 인덕턴스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1차 코일에 의해서 유도됐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인덕턴스가 아니라 자, 다시 자기 인덕턴스가 아니라 바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자, 기전력이 유도된 거죠. 그럼 여기는 M이 되죠. 여기는 di1이 되는 거죠. 1차에 의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자, 그때 자,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L은 아까 그 식 중에 L은 I분의 자, N 파이라는 자,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L은 I분 N 파이라는 공식이 자,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는 N 곱하기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이 Rn분의 자기 저항분의 N I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전류 I가 약분이 되고 결국 남아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바로 Rn분의 N의 자, 제곱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L은 Rn분의 N 제곱이라는 거. 자, 그때 이제 뭐를 쓸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자, 이 주어진 식입니다. 이 주어진 식. 자, 주어진 식에서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자, L1은 뭐가 되냐면 바로 E1 곱하기 얼마다? dt di1이 돼버리는 거죠. dt di.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L1은 자, 여기서 L은 Rn분의 뭐다? Rn분의 N 제곱이라고 했죠? 자, Rn분의 N 제곱이라고 했죠? 그때 자,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L1을 자, Rn분의 자, N의 자, 제곱이 되고 그럼 L2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코일에 의해서 이제 받은 거니까 여기서는 Rn분의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N2 N1이죠. N2의 자,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N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1은 Rn분의 N1의 제곱, 그리고 L2는 Rn분의 N2의 자,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자, L1과 L2를 자, 곱해보면 L1과 L2를 곱해보면 자, 분모는 RM 곱했죠. 그럼 RM의 제곱분의 분자는 N1의 제곱에다가 N2의 제곱 곱했으니까 여기는 N1 곱하기 N2의 뭐다? 통째로 자,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제곱이.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M. 자, 여기서 M은 상호 인덕턴스 M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자, 똑같아요. Rn분의 이번에는 뭐가 되냐? 바로 N1 여기는 지금 이제 N1 곱하기 얼마? N2가 되는 거죠. N2. 그러니까 얘는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이 N1의 제곱이 아니라 하나는 N1, 하나는 N2가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때 M 제곱.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Rm의 자, 제곱분의 N1, N2의 자, 제곱이다. 이게 되겠죠? 요 M을 제곱해주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자, 그때 여기를 보세요. 이거의 값이랑 어때요? 두 값이 같죠? 그죠? 자, 두 값이 같아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M제곱은 뭐랑 같다? M제곱은 L1 곱하기 L2랑 같다는 거죠. M제곱은 L1 곱하기 L2랑 자, 같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상호 인덕턴스 M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는 거죠. 루트를. 그럼 M은 루트 얼마다? L1 곱하기 L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은 뭐다? 루트 L1 곱하기 L2다라는 거죠. 자, 그때 결합계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게 L1이고 요게 L2라고 했을 때 요 L1에서 발생된 그 자속이라는 게 다 봐보세요. 전부 다 요 L2로 다 통과하게 돼 버리면 그때는 이 결합계수가 다 통과했으니까 1입니다. 1. 자, 하지만 이게 자속이 자, 보세요. 자속이
자, 바깥으로 이제 빠지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여기 L2가 있고 여기 자속이 자, 이렇게 자, 빠져버리고 몇 개만 이렇게 L2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결합계수가 1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들어가게 여기 다 들어가게 아니라 몇 가닥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1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 요 1 결합계수가 K인데 자, K가 1이라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결합계수가 자, 1인 것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결합계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쇄교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합계수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결합계수 K는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라는 거죠. 1까지. 그때 결합계수가 1이라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 그리고 결합계수가 0이라는 거는 하나도 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K의 값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상호 인덕턴스 M은 뭐다? K 곱하기 루트 L1, L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K가 1인 거고, 아시겠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K의 값이 0부터 1까지 그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자,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값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코일의 접속인데, 자, 코일의 접속에서 이거를 좀 지울게요, 이거. 자, 다섯 번째에서 자, 코일의 접속. 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환상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를 자, 그리고 자, 코일을 또 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그때 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I1 그리고 여기를 이제 I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코일을 두 코일을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전압을 가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쪽의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따라갔죠.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바로 자속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 앙페어의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 자속 파이 1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자속이 어떤 방향으로?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속이 발생하겠죠. 파이 2라는 것이. 자, 보시면 파이 1과 파이 2가 어때요? 방향이 같죠, 그죠? 자, 똑같은 방향이죠? 똑같은 방향이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 바로 이때를 가동 접속이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 가동 접속이다라고 합니다. 가동 접속. 이때 가동 접속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 L0는 뭐가 되냐? 바로 여기 1차 코일의 인덕턴스를 L1, 그리고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2. 자, 그리고 두 코일 상호 간에 뭐가 작용해요? 상호 간에 상호 인덕턴스가 작용하겠죠, 그죠? 두 코일 간에 상호 인덕턴스가 M이 작용하는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몇 개?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때 가동 접속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한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얼마다? 2M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번에는 방향을, 자, 접속을, 자,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접속을. 어떻게 접속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접속을.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보세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자, 이렇게 전류가 쭉 타고 갔죠? 타고 가서 전류가 이렇게 갔죠, 그죠? 아까랑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방향이.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앙페어의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즉, 두 자속이 어떻게? 충돌해요, 충돌한다는 얘기는
빠지는 거죠. 그죠? 자속이. 그러니까 파이 1에서 파이 2를 빼주게 되는 거죠. 자속이. 자, 이랬을 때는 자, 반대 방향. 자속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때를 뭐라고 하냐? 그때를 차동 접속이다라고 해요. 차동 자, 접속이다. 그때 합성 인덕턴스 L0는 L1 똑같아요. L1 플러스 L2.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2m이 아니라 마이너스 2m이라는 거. 자, 이게 바로 차동 접속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그림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가동 접속일 때, 자, 보세요. 자, 가동 접속일 때는 자, 코일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코일이 이런 식으로 자,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가동 접속은 뭐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코일의 왼쪽에 있으면 이쪽 코일도 어디에?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이면 뭐다? 같은 방향일 때가 가동 접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코일의 왼쪽, 오른쪽에 점 찍혀 있다. 이번에도 어떻게? 오른쪽에 찍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가동 접속이라는 거죠. 같은 방향.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요게 바로 가동 접속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은, 자, 차동 접속은 반대겠죠. 그죠? 반대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코일은 이쪽에 점 있다. 그 오른쪽에는 어디에? 오른쪽에 이렇게. 방향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죠.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차동 접속이다라는 거. 아니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코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코일은 여기에 찍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차동 접속에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거. 이 그림도 아셔야 이게 가동 접속이구나. 이게 차동 접속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이 식을 적용할 건지 이 식을 적용할 건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1번 문제. 자,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 250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라면 결합 개수가 얼마냐? 자, 1번 문제는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상호 인덕턴스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자, L1은 160, 그다음에 L2가 자, 250이라고 놨을 때 그때 상호 인덕턴스가 150입니다. M값.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가 자, M은 K 곱하기 얼마? 루트 L1, L2였죠. 그죠?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요 결합계수. 그죠? 요 결합계수 K를 구하는 거죠. K. 그럼 K는 뭐가 되냐? K는 얼마? 루트 L1, L2분의 얼마다? M.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럼 주어진 값 L1, L2 나왔죠? 그리고 M 값 나왔죠. 그럼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보시면 단위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미리헬리, 다 미리헬리. 그래서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죠? 자, 대입을 해보시면 자, L1은 160 미리헬이니까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그 다음에 L2도 250 미리헬리니까 자, 얼마?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거 분의 자,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이거 계산기 다 누르시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분자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3승과 분모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 다 약분이 돼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만약에 분모에 A 제곱이라는 것이 있고, 분자에, 자, 그리고 루트 안에 A 하나 있고, 분모에 A 곱하기, 자, A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10의 세제곱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가 되냐면, 분자만 그대로 A가 되고 이 분모를 보시면 루트 A의 자, 제곱이 돼버려요. 그죠? A 곱하기 A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루트랑 제곱이랑 어떻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지?
둘이 없어지기 때문에 A분의 A니까 그냥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로 약분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1에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그냥 분자 150되고 분모는 루트 그냥 160 곱하기 얼마다? 25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더 간단하죠. 그죠? 이거 없애버리면 계산하시면 이 값이 0.7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0.75. 답은 2번에 있죠. 자, 다음 2번. 권선수가 100회인 코일을 200회로 늘리면 인덕턴스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아까 강조드렸던 거죠. 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 인덕턴스는 뭐에 비례한다? 바로 코일의 가문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100회인 코일을 200회로 늘렸다? 즉 코일의 가문 횟수를 몇 배? 2배로. 자, 2배로 늘렸다. 2배로 늘렸기 때문에 2의 몇 제곱?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인덕턴스 L은 몇 배다? 2의 제곱이 몇 배? 4배로 더 늘어났다는 거죠. 답은 4번에 4배로 증가했다.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유도 결합되어 있는 한 쌍의 코일이 있다. 1차 코일의 전류가 매초 5A의 비율로 변화하여 2차 측 코일 양단에 15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3번. 자, 3번은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 2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상호 인덕턴스 M 곱하기 뭐다? DT였죠. 그죠? 상호 인덕턴스 M. 그죠? M.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상호 인덕턴스 요 M 값을 알고 싶은 거죠. M 값을.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M은 2 곱하기 바로 요 DIDT가 아니라 DTD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자, 주어진 값을 대입할 거예요. 자, 유도된 기전력이 15V다. 그럼 요 2의 값에 15를 자, 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DTDI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DIDT. 자, 먼저 DIDT의 값을 먼저 알면 DIDT가 뭐냐면 자, 매 초당 5A의 비율로. 그러니까 매 초당 5A의 비율, 즉 DIDT.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5라는 거죠. 5. 그렇다면 DIDT라는 거는 이거의 역수죠. 역수기 때문에 DIDT는 얼마다? 5분의 1 되는 거죠. 5분의 1. 그럼 이 식에다 얼마? 5분의 1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역수니까. 그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얼마다? 3이다. 3. 그죠? 단위는 헨리. 이렇게 하면 돼 있죠. 3헨리. 자, 다음 4번. 자, 똑같아요. 자기 인덕턴스 50mH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3초 동안 12A 변화했다. 그때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4번 문제도 자, 똑같이 유도 기전력 2를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N 곱하기 L이죠. 마이너스 L 곱하기 얼마다? TIDT다라는 거죠. TIDT. 여기 대입하실 거예요. 근데 답을 하실 때는 요 마이너스는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럼 마이너스는 빼버려주세요. 이렇게 계산하실 때. 자, 보시면은 문제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다? 50mH다. 그 얼마? 50 곱하기 mH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DIDT. DT는 뭐다? 시간 변화율, 시간의 변화율. 시간이 0.3초 동안. 0.3초니까 0.3초 동안. 자, 전류는 12A 변했다. 그럼 전류의 변화량 얼마? 12A 대입하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 2V가 나오네요. 유도되는 기전력이 얼마다? 2V다라는 거. 답은 2번에 있죠. 자, 다음 5번. 자, 두 코일을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95mH였고 코일만 반대로 단자로 바꾸어 접속하고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15mH가 되었다고 한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먼저 같은 방향이면 뭐다? 같은 방향이면 가동 접속이다. 다른 방향이면 차동 접속이다라고 했죠? 먼저 가동 접속일 때 자, 가동 접속일 때의 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볼게요. 가동 접속일 때. 자, 얼마냐? 그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얼마다? 플러스 2M이라고 했죠. 그죠? 가동 접속일 때. 자, 이번에는 차동 접속일 때는 차동 접속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M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상호 인덕턴스 M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식을 뭐 하냐면 두 식을 연립한다. 연립 배우셨죠? 그죠? 예전에. 예, 연립한다. 자, 연립은 어떻게 하느냐? 연립할 때는 자, 지금 M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식을 더해주면 요게 둘이 사라지겠죠? 근데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예, 빼주는 거죠. 빼줘야 요 M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빼버리면 L원 L2는 자, 지워지겠죠. 그죠? 지워지고 남아있는 건 뭐다? 두 개 2M에서 마이너스 2M을 빼면 뭐가 된다? 바로 여기는 4M. 그죠? 4M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는 95 자, 밀리헬리 그리고 차동 접속일 때는 15 밀리헬리라고 했죠. 그죠? 그럼 95에서 15를 빼면 얼마다? 예, 80이다. 80은 4M이다.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다? 얼마? 20 밀리 그죠? 상호 밀리 헬리가 되는 거죠. 20 밀리 헬리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예, 2번에 있죠. 2번. 자, 다음 6번. 자, 한 코일의 전류가 몇 초당 150A의 비율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 10V의 기전력이 발생했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예,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6번. 6번은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죠. 자,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M 곱하기 얼마다? DI DT가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식에서는 상호 인덕턴스 예, M 값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식에서 M은 얼마다? 2 곱하기 DI 얼마다? DT가 된다는 거네요. 자, 지금 유도된 기전력이 얼마? 10V. 10 곱하기 그 다음에 매 초당 150A의 비율 즉 누가? DIDT가 요게 바로 150이라는 거죠. 150. 매 초당 150A의 비율로. 그렇다면 바꾸네. DTDI. 얘가 DTDI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DTDI는 DIDT의 역수니까 요 값은 얼마? 요 값은 15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때 여기다가 얼마? 150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은 얼마다? 15분의 1이다. 15분의 1 단위는 헬리. 답은 4번에 있죠. 이렇게. 자, 다음 7번.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의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한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그죠? 7번은 바로 같은 방향이니까 뭐다? 바로 가동 접속이라는 거죠. 가동 접속. 같은 방향이니까. 자, 가동 접속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얼마? 2M. 그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식을 물어본 거죠. 답은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자, 다음 8번 문제.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4mH, 9mH인 두 코일이 이상적인 결합. 자, 이상적인 결합이 되었다면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결합이니까 결합 개수는 1이죠. 1. 그죠? 자,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 개수에다가 루트 L1, L2를 자, 곱해준다고 했죠? L1, L2를. 자, 이상적인 결합이니까 요 K의 값은 얼마다? K는 얼마다? 1이다. 이제 문제도 나왔지만 K는 1이다. 1 곱하기 자, 루트 자, L1은 얼마? 4mH. 4mH. 곱하기 그다음에 L2는 9mH. 9mH.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10의 마이너스 3수를 안 쓴 거예요. 왜 안 썼냐면은 나중에 이거 값 쓸 때 그 값 쓸 때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밀리헬리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10의 마이너스 3수는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36이니까 6이죠, 6? 당연히 그때 밀리헬리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여기에다가 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단위 자체를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더 하면 이제 자기가 끝나게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